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1일이라면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바로 만우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좀 거짓말을 해도 그 용서가 되는 그런 날인데, 또 그게 이제 지나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이제, 예비군 훈련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 향토 예비군의 창설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나라의 이제 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업인들의 어떤 생활, 사업, 어업도 사업이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어업인의 날을 만들어서 이제, 예, 기념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용기를 북돋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어업인의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일은 만우절과 향토일입니다. 그리고 어업인의 날, 이 세 가지 기념일이 이제 겹쳐 있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지난해에 이 세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다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해갖고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 날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까요? 뭐 사실 만우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기념일이죠. 네. 만우절, 일만만자의 어리석은 울자, 마디절자. 그러니까 모두가 어리석어지는 날. 그러니까 모두가 바보가 되는 날이라는 얘기죠. 영어로는 April Fool's Day. 그러면 April Fool's Day 또 All Fool's Day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 April Fool's Day는 복수의 어퍼스트로피 S가 붙었고 가운데 April Fools는 단수의 어퍼스트로피 S 그러니까 소유격이 됐네요. 네. 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만우절은 매년 4월 1일에 악의 없는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은 아니지만 서양의 여러 지역에서 일종의 기념일로 여긴다. 뭐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뭐 우리나라 뭐 다 마찬가지죠. 전통적으로 몇몇 나라에서는 만우절 장난은 정오 이전에만 행해지며 이후에 장난임을 알린다. 그렇군요. 이때 오후에도 만우절 장난하는 사람 또는 그에 속은 사람을 에이프릴 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4월의 바보다 이거죠. 한편 어떤 곳은 농담이 하루 종일 계속되기도 한다. 글쎄요.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것 같아요. 만우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대체적으로 3월 25일에서 4월 2일이 이 시기가 봄의 춘분과 관련이 깊고 춘분이 3월 21일이죠. 이때가 고대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춘분이 사실은 이제 환경이 영입니다. 영도입니다. 영도. 그러니까 이제 영도부터 이제 360도 돌았을 때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거니까 춘분을 새해로 보는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자, 조선시대에는 첫눈 내리는 날이 만우절이었는데 이날만큼은 거짓말을 하여도 눈 감아 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린다. 그러면 11월 중순 얼추 그때쯤 될 텐데 글쎄요. 날도 춥고 을씨년스러운데 뭐 거짓말을 할 재미가 있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어 무관참시와 능지처참을 일삼던 조선시대였는데 거짓말을 해도 눈 감아 주었나요? 그러나 이제 심하거나 과한 거짓말은 좀 곤란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인제 전 시골에서 살았는데 만우절 날에 막 불 났다고 그래 갖고 인제 소방대원들이 인제 불 끄러 가죠. 뭐 지금도 의용소방대가 있지만 그때도 이제 의용소방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 소방 차량이 전부 차량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인제 차로 다 이동을 하니까 좀 힘이 덜 들 텐데 그때 당시는 그 불 끄는 소화기를 끌고 갔어요,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데 끌고 가려면 그게 1 킬로 2 킬로 막 이렇게 떨어진 데 끌고 가려면 정말 힘들죠,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인제 가서 보면은 인제 불은 어 다 타 버리고 네. 그런데 인제 그렇게 힘들게 소방차를 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얘기죠. 만우절 거짓말. 사실은 한동안 그런 거짓말 때문에 만우절날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골탕을 먹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제 요즘은 인제 그렇게 안 하죠. 예. 음 그래서 몇 년 전인데 동네에서 인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만우절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회원의 그 아들이 그냥 거짓말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응급실에 입원했다라고 막 그래 갖고서 뭐 막 쫓아가서 보니까 인제 아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좀 심하죠. 네. 예. 정말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응급실에 입원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어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좀 과하죠. 아무리 만우절이지만. 근데 에이프릴 풀이라고 그러지만은 음 뭔가 좀 소위 거짓말, 터무니없는 말로다가 인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같이 웃고 하는 그런 정도여야지, 정말 불이 났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런 일 앞으로 뭐 없겠지만은 없기를 희망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향토 예비군의 날이에요. 인제 얼마 전에 한미 연합훈련을 인제 시작하면서 인제 예비군 훈련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봤고 한동안 그런 모습을 인제 못 보다가 며칠 전에 인제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음 군 복무를 하던 젊은 시절보다는 다들 인제 몸도 인제 비대해지고 머리도 길고, 네, 그런 예비군들이 인제 복장은 갖췄지만은 어 M16 소총을 이제 오롯게 걸어총으로 뭐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여튼 이 향토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이 났을 때에 최전방에서는 인제 어 그 정규군이 인제 싸움을 하겠지만은 후방으로 침투하는 뭐 예를 들어서 게릴라전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물론 뭐 정규군 우리의 인제 특전사 같은 그런 부대가 있죠. 그런 군인들이 인제 예 와서 대처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인제 상당히 공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실 공격을 한 명이 한다면 방어는 뭐 한 대여섯 명이 해야지 인제 방어가 되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부대가 바로 인제 향토 예비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예비군이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ROKRF예요. 대한민국 예비군은 평상시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태 발생 시에 소집되는 국군의 예비 전력이며 동원 및 지역 예비군으로 분류가 된다. 그다음에 무장공비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게릴라 부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래서 인제 지원자와 특정 연령을 넘지 않는 전역한 장병을 대상으로 음 군에서 인제 전역을 하면은 예비군에 소속이 되죠. 그래서 인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비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예비군은 1949년 일시적으로 설치됐다가 공년 8 월에 해체됐으나, 네,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49 년에 설치가 됐는데 8 월에 해체가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음 뭐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설치돼 있다가 해체가 된 모양이네요. 그러나 그다음 해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일어났죠. 근데 어떻게 해체가 됐을까요? 1년 전쯤에 만들었다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때 당시에도 뭐 군에도 상당히 많은 프락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추하는 거죠 그렇게. 또 그렇게 동년 8 월에 해체가 됐으나 결국은 동족상단의 처참하고 비겁한 6.25 사변이 인제 일어났죠. 예, 6.25 사변을 비겁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기습으로 남침을 했다라는 데 비겁한 거. 전쟁을 하려면은 선전포고로 하죠. "자, 지금부터 전쟁이다." 하고 그래야지 서로 인제 준비를 하고 싸우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화력으로다 인제 뭐 야포를 쏘고 그다음에 탱크로 밀고 내려왔던 게 바로 이 6.25 사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도 없다가 더군다나 6.25 전날 딱 인제 휴가 내보내고 그랬다가, 그러니 서울까지 3일 만에 인제 내려와서 인제 서울을 갖다 인제 점령을 했던 거죠. 참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초반에는 우왕좌왕 할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인제 이 전쟁이라는 것도 인제 일종의 음 음 뭐 습관이라고 그럴까? 관습이라고 그럴까?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음? 인제 루틴한 그런 일이 되면은 '아 인제 저쪽에서 공격을 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게 뭔가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행위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제 전쟁이 쉬워지겠죠. 쉽다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대처를 음 좀 능숙하게, 초반보다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 1961년 12월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11년 12 월이면은 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선 반년 정도 후에 예비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돈이 없는 나라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인제 북한에서 1.21 사태로, 이게 1.21 사태가 1968 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뒤네요. 1.21 사태로 무장 공비를 보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된 1968년 4월 1 일에 해서 창설이 돼 갖고 현재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에 다 가게 돼 있고, 물론 뭐 인제 안 가려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면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제 ROTC로 군대를 이제 군역을 다 마쳤습니다. 음 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인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제대하고 보니까 26 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제 제대하는 해 바로 인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일단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취업하는데 인제 한 한 달 정도 인제 이 시간적인 공백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인제 고향에 내려갔죠. 근데 고향에 내려가는데 전역을 하고서 고향에 오면 바로 음 사병들은 사병으로 제대를 하면 자기가 인제 돌아가는 그 지역 관할 사단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걸로 그때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제대를 하고 돌아가서 인제 음 읍사무소죠. 읍사무소에 동 지금 서울의 각 동에 동대본부가 있듯이 거기도 인제 읍사무소에 예비군 인제 본부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인제 신고를 했어요. "아유 나 이번에 제대를 해 갖고서 인제 일단 신고를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 예비군 중대장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그러고 보니까 초대장 요원이 왔다 이거예요, 예비군 중에. 예. 그러니까 장교로 제대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서는 예비군 편성을 하려도 전부 인제 사병 출신이니까 인제 뭐 소대장이라든가 뭐 이런 역할을 맡길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장교가 장교 출신이 인제 예비군 신고를 하러 오니까 소대장 요원 왔다고 그냥 뭐 얼굴에 그냥 뭐 웃음이 가득 해 갖고 인제 접수를 그때 신고를 했는데, 사실 이제 내가 6월 말 7월 초에 인제 신고를 했는데 한 달 정도 후에 인제 취업이 돼 갖고 인제 다시 서울로 인제 거꾸로 올라왔죠. 예. 있는 사이에 또 인제 동네에 있는 선배들이 "야 나 예비군 훈련 가야 되는데 군화가 없다고." 그래서 또 군화도 빌려 드리고. 그래서 취업을 하고 보니까 인제 직장에 예비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예비군에 인제 편성이 돼서 음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LG죠. LG에서 그때 당시는 뭐 금성이라고 그랬는데 예비군 그때는 저희는 대대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80 년도였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상당히 군기도 세고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열병 분열도 하고 그다음에 대침투 작전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음 소위 인제 특전사 이런 요원들이 인제 이게 침투를 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인제 저희 직장 큰 공장 뭐 이런 데 있었으니까 공장 어 축소 같은 데 가서 이제 경계 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왕거미 작전이라고 해 갖고 어 들판으로 매복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정말 굉장히 엄격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교 출신이라고 해 갖고서 그 음 교관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직장에 인제 예비군 대대니까 많은 예비군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소대 편성을 해 갖고 소대별로 다 인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인제 지금은 뭐 에이 저기 프로젝터 같은 거로 이렇게 화면을 비춰가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전지에다가 이렇게 써 갖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런 차트도 만들어 갖고 이제 병 출신 예비군들을 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난 그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예비군 대대장이 "야 차트를 놓고 저기 뭐 전술하게 됐든 뭐 아니면 뭐 이 화기하게 됐든 뭐 어 교육을 시키려면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차트를 만들어 갖고 와서 자기 앞에서 시범 그 음 뭘 보이라고." 뭐 그래서 예비군 대대장 앞에 가서 시범도 보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러다가 인제 음 인제 1 년에 한 번씩 또 동원 예비군 소집 훈련하고 뭐 하여튼 1 년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예비군복 입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엄격해서 예비군 훈련을 빠지면은 뭐 1.5 배로 받든지 뭐 하여튼 그런 벌칙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에 뭐 출장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예비군 신고를 꼭 했어요 아주. 하여튼 출장 나간다면 신고하고 들어와서 신고하고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6 세에 인제 제대를 해서 직장 예비군에 편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장교는 45 세까지 예비군 편성이 인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인제 우선 숫자로 봐서 20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5 세까지 어떻게 예비군 훈련을 받나 이랬는데 한 10년 정도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 편성만 해 놓더라고요. 직접적인 예비군 훈련은 없었고.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다가 인제 45 세가 되면은 이제 민방위로 인제 소속이 되죠. 근데 요즘은 뭐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젠 뭐 저런 것을 수행할 나이가 지났죠.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갈 때 "야 니들이 군대 갈 때쯤 되면 통일이 되겠지." 그랬는데 내가 내 아들을 군대를 보내도 통일이 안 되네요. 아마 내 아들이 내 손자를 또 군대 보낼 때까지 통일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통일이 쉽게 되겠어요? 네. 자 어찌 됐든요. 곰돌이가 지금 충성 경례를 하는데 정말 어느 경우든 우리의 국가사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오늘 어업인의 날이라고 했죠. 개요를 보겠습니다. 어업인의 날은 수산업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인의 의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를 매년 4월 1 일에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이다.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네요.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어업인들에 관련된 그런 날이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4월 1일 날 이제 어업인의 날에 기념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역을 보겠습니다. 어업인의 날은 1969년 4월 1일 제정된 뒤 1973년 권농의 날과 통합을 했었다. 그다음에 1996 년에는 농어업인의 날로 변경이 됐었다. 농업인의 날은 11월 11 일이었네요. 그러다가 그다음해인 1997 년에는 바다의 날 5월 30일 일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또 변경이 됐다가 2011년 공포된 수산업법 관련 규정이 추가돼서 39년 만에 인제 부활이 됐다. 4월 1 일로 다시 돌아오는 지 됐다라는 얘기죠. 네. 법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25일 공포된 수산업법 제3 조 2 어업인의 날에 근거를 하는데 그 3조 2 항을 볼까요? 어업인의 날. 1 번 어업인의 의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 일을 어업인의 날로 한다.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번 제2 항에 따른 어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품 부령으로 정한다. 네. 이게 인제 시행령 시행 규칙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업인의 날의 행사를 한번 볼까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안 할 리는 없겠죠. 자 일단 기념 행사, 그다음에 연구 발표 및 국제 교류 행사. 어업에 대해서 국제 교류도 필요할 거예요. 연구 발표 당연히 연구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대중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밖에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러한 행사를 갖다가 개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최 시기를 볼까요? 어업인의 날 기념 행사는 매년 4월 1 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 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예, 올해가 바로 4월 1 일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인제 했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인제 달라지는 거죠. 그 전날 할 수도 있고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고 뭐 그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생일을 뒤에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인제 앞에 이제 하는 걸로 해서 3월 30일 날 예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뭐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어부 하나가 글쎄요 커피차를 두고 파도를 타고 있네요. 그래도 그 커피를 안 쏘는 게 대단합니다. 파도 타는 솜씨가 어업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예 오늘 음 만우절 그다음에 향토의 비그날 그다음에 어업인의 날 이 세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